안녕하세요. 6번째 강의, 오늘도 피드백 적용하는 수업입니다. 다들 들으시면서 그림에 적용해보고 계신가요? 조금 바꾼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디자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라도 허투루 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그림이든 이런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심히 디자인을 하면 내 디자인에도 당당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좋을 거예요. 이래서 이런 옷을 입고 있고 이런 소품을 가지고 다녀요 하고 소소한 설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는 캐릭터 짜는 걸 좋아해서 소소한 설정부터 캐릭터들의 탄생 배경까지 짜곤 한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구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럼 마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드러내고 디자인 포인트를 만드는 법과 배색 다듬기를 중점으로 피드백을 할 겁니다. 오늘도 힘차게 수업해 봅시다. 그림 제공해주신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주제를 드러내고 디자인 포인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하이님의 포트폴리오예요. 평소에 디자인을 하실 때 고민이 디자인의 포인트나 주제를 살리는 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캐릭터를 봤을 때 독특한 무언가가 안 보이고 무난무난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봅시다. 귀여운 토끼 세라카라 원피스 소녀가 총을 들고 있네요. 그림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도 예쁜 상태지만 주제를 부각해서 다듬어 볼게요. 제가 봤을 땐 토끼, 세라복, 총을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망상을 해보자면 토끼 수인 종족인데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처럼 학생인 거죠. 그리고 모종의 이유로 총을 다뤄야 하는. 개인적으로 검은 원피스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라카라에 맞춰 치마를 입혀줄게요. 세라복도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죠. 메이드복과 양대 산맥인. 그리고 원피스 디자인도 예뻤어가지고 원피스에다가 밀리터리 장구류를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제를 부각하는 걸 우선으로 했으니 일단은 붉은 세라복으로 접근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치마를 그리니 분위기가 바로 바뀌었네요. 학생이 이렇게 됐네요. 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밀리터리 요소를 들고 있잖아요. 밀리터리 요소인 총을 들고 있으니까 이 총의 주제에 맞게 밀리터리 장구류를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헤드셋이라던가 이렇게 붉은 밀리터리 헤드셋을 그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귀가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에 무전기 같은 걸 달아줘야겠구나. 당연하게 이렇게 인간 헤드셋을 씌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끼기야. 그러면 무전기를 달아줍시다. 여기. 밀리터리에서
무전기는 많이 쓰이는 요소죠. 밀리터리가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긴 한데 진짜 잘 그려주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감탄하게끔 할 수 있죠. 밀리터리 요소 이렇게 벨트, 무전기 벨트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해주고 허벅지나 이쪽에 밀리터리 장구류도 넣어줍시다. 권총집이나 탄환집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밀리터리 그림 캐릭터를 잘 그리고 싶다면 이제 군복이나 이제 군과 관련된 뭐 소녀전선 같은 일러스트도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무릎에도 밀리터리 보호대를 씌워줍시다. 토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귀여운 토끼 그림이나 당근이나 이런 걸 심볼로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험하게 굴렀다는 설정으로 흠집 같은 걸 내줘도 되고. 허리에도 밀리터리 장구를 추가해 줍시다. 권총집이면 좋겠네요. 내가 권총을 들고 있으니까. 자, 봅시다. 밀리터리 장구류들을 넣으니 느낌이 더 총이라는 주제를 부각해주고 있죠. 해서 금세 세라복과 밀리터리가 강조된 디자인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주제의 키워드를 명확히 해서 그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붙여주는 것도 좋은 수정 방법입니다. 보여지고 싶은 게 안 보인다 싶으면 한 번 더 주제를 점검하고 캐릭터와 어울리는 걸 붙여주면서 수정해 봅시다. 이 친구도 하이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같은 고민의 포트폴리오였는데요. 털털하고 보이시한 귀족 소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보쿠, 일본에서 쓰이는 남성어죠. 보쿠로 칭한다고 하네요. 이런 클리셰 좋아합니다. 귀족,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잘 드러나죠.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주제를 넣어주면 좋겠네요. 목에 장미 문양이 있으니까 이 푸른 장미를 모토로 디자인을 다듬어 볼까요? 그냥 장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줄게요.
장미, 그리고 여기 설정에는 없는데 여기에 레이피어를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정에 따르면 무술, 검술도 주저하지 않고 이제 배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레이피어에 이 레이피어의 손잡이 있잖아요. 덩쿨처럼 이렇게 감기는 부분들을 장미, 덩쿨 모양으로 해주고 여기에 장미를 받고 잎사귀 이렇게 해준다거나 해서 장미라는 속성을 부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 잡으면 아프겠네요. 조심히 잡아야겠어요. 흐름도 줍시다. 생각해보니까 레이피어들은 이렇게 손잡이를 감싼 형태죠? 제가 까먹고 그냥 그렸네요. 이렇게 막 그러면서 왜 레이피어 안 갔지?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손을 감싸는 형태. 그래서 장미 덩쿨을 넣은 레이피어 해줍시다. 귀족이랑 잘 어울리는 칼이죠. 실루엣이 예뻐서. 그리고 코트의 장식에도 장미를 넣어주는 거죠. 장미를 대놓고 넣지 말고 문양화를 시켜줍시다. 왜냐하면 장미라는 게 주제라고 해도 이 똑같은 장미를 이렇게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러면은 이제 지루해져요. 그림이 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또 이 끝쪽으로 가게끔 흐름을 잡아서 넣어줍시다. 조금 커도 될 것 같아요. 크고 존재감이 조금 있어도 될 것 같다. 해주고 아까 제가 단추를 지웠는데 이 단추보다 좀 집중이 되는 단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운데 쪽에 집중을 해줍시다.
또 여기에 단추에 뭐 끓이지 싶으면 이제 장미 문양이라던가 잎사귀 문양의 금장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문양도 해주고, 단추가 조그만해. 여기를 크게 다시 해주고, 약간 이런 어깨 견장 같은 권위적이어 보이는 무슨 직책이 있을 것 같은 견장도 좋은 포인트 디자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하늘색 끈도 넣어주면 예쁠지. 좋네요. 화려해지고 깔끔해서 좋아요. 그리고 이런 빈 여백들은 막 계속 뭘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하얀 옷 같은 경우 심플한 게 매력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런 재봉선이나 뭐 주머니라던가 넣어주면 좋아요. 아니 뭐 허리띠도 괜찮고요. 은은하면서 화려해졌죠. 좋아요. 단추도 같은 금색으로 해줍시다. 강하지 않은 금속을 쓰면서 흰색과 어우러지는 금속을 배치했어요. 장갑이네요. 장갑 같은 경우 재봉선 꼭 그려주어서 설명해주고, 스타킹도 귀여운데, 이런, 나 장미 요소를 더 넣고 싶다 한다면은, 이런 스타킹도 장미 덩쿨을 섞어주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장미 덩쿨이 너무 복잡하면 또 시선이 확 다리 쪽으로 쏠리니까 조금 더 은은한, 살짝 뾰족뾰족한 스타킹을 해줍시다. 장미 스타킹. 살짝만 톱니같이. 더 얇아도 되겠네요. 너무 두껍다. 이러면 또 장미라는 주제를 보강해주는 요소가 생긴 거죠. 신발에도 포인트 되는 요소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에 장미 문양이 있고 뒤에 이렇게 장미 잎이 나고 있다거나, 별론가? 별로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여기 가운데나 뭐 여기 너무 튄다. 뭐 이런 쪽에 금속 장식 정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위에 이 코드 패턴을 이용해서 여기도 똑같이
금장 단추를 달아줘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쓴 패턴을 한두 개 정도는 이용해도 좋아요. 통일성 있어 보이거든요. 아, 이 옷이 세트구나. 좀 이렇게 느껴져서. 부츠도 하얀색이어도 괜찮지 않나? 이거는 좀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더 꾸민 것도 있어서 게임 원화같이. 하늘색 요소도 더 부각할 수 있게 뒤에 프릴 장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구조냐면 뒤에 여기 위에 뭐 장미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프릴 이 앞에처럼 이런 느낌인 거죠. 짧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 봅시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들이 생기고 장미라는 요소들이 부각이 됐죠. 그리고 이런 노란색들이 생기면서 캐릭터의 생기도 좀 더 생겼네요. 그래서 이 그림도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주제를 만들고 부각하고 주제에 어울리는 소품들을 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하이님의 디자인입니다. 인형소녀라고 해요. 큰 주제가 있다기보단 예쁜 디자인 로리타 드레스류를 그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체 관절이 입을 것 같은 예쁜 의상 디자인이네요. 그러면 인형이라는 걸 살리는 것을 초점으로 작업해 볼게요. 인형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싶다면 손가락이나 이런 무릎의 관절을 인형 관절로 바꾸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흉곽과 골반을 분리해서 척추를 그려주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기도 하고 이런 로리타 드레스 실루엣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일 것 같네요. 다리가 흉하지 않게 예쁜 문양도 넣어줍시다. 그리고 인형이니까 사람보다 더 깡마르게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인간이 아니라는 분위기를 풍겨주면 더 인형이라는 주제가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리만 바꿨는데도 느낌이 달라졌죠? 그리고 비율상 조금 더 어린 느낌의 소녀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어린 느낌. 머리도 살짝만 더 키우고 이런 보닛은
그리고 분홍색과 이 하늘색이 차이가 별로 없죠? 분홍색을 조금 진하게 해줍시다. 파스텔 톤의 캐릭터니까 너무 확 튀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아예 나눠져 있는 옷이니까 지금 이 상태도 좋은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게 해서 독특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을 더 독특하게 만드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삐져나오고 살짝 보이는 안감들은 풍성하게. 느낌이 더 달라졌네요. 상체를 살짝 줄여서 또 귀여운 비율로 향해 봅시다. 조금 더 어려졌죠. 그리고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저는 또 이런 인형이 소매가 길다거나 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신비한 캐릭터들이 소매를 이렇게 길게 많이 하던데 이렇게 안쪽에 뭐가 있을지 손이 어떤 모양일지 알 수 없어서 이런 디자인을 쓰는 걸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비한 캐릭터들, 나풀나풀한 나비 같은 실루엣의 캐릭터들에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끝단에 뭐 리본 같은 거 달아주고.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요소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풍성한 실루엣이 좋다 한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뭐 이렇게 다듬으니 느낌이 금세 달라졌죠. 네, 이렇게 다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도 변형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디자인 시안을 제작할 때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제작하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주제를 얼마만큼 드러낸 게 좋은지 하면서요. 그러면은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내가 다룰 수 있는 디자인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라던가 포인트를 살려보면서 디자인을 수정해 보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땠나요?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반드시 주제가 드러나야만 좋은 디자인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 헤매고 있다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 고민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배색을 초점으로 다듬을 겁니다. 잊지 않았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표현하고 싶은 주가 되는 색을 중점으로 한번 다듬어 봅시다. 첫 번째로 볼 그림은 수기님의 달토끼 캐릭터입니다. 머리카락색 톤이 색인 게 매력적이네요. 눈도 우드아이, 기본적인 배색이 화려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모래시계 모양의 망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계어랑 토끼가 주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 주제랑 색을 신경 쓰면서 다듬어 봅시다.
푸른색과 보라색 배색을 하셨네요. 그래서 별, 밤하늘과도 어울리는 신비한 느낌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카락 색도 보라색이고 하니 보라색 계열에 맞춰서 배색을 다듬어 볼게요. 근데 지금 머리카락 색이랑 리본색, 조끼색, 블라우스색, 소매색이 다 다른 색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 어느 쪽으로 시선을 가야 할지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잘 드러나게 배색을 다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색을 할 때 내가 주로 보여주고 싶은 색을 정하고 보조적인 부분을 정하고 중간중간 소금을 뿌리듯 톡톡 강조색을 뿌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림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대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색 대비, 명도 대비 등등 우리에게 그림이 보이는 이유는 대비 때문입니다. 그 흰 캔버스에 검은색 선을 그리고 이 검은색 선으로 사람 얼굴을 그렸을 때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걸 사람 얼굴처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얼굴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흰 캔버스에 검은색이 대비가 되어서인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대비 때문입니다. 원구가 있다고 치고 빛이 쪼여서 그림자가 생기고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거를 입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유도 빛 때문에 생긴 대비 때문인 거죠. 이런 것처럼 결국 차이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림자라던가 이런 차이가 결국 대비가 생겨야 우리가 더 쉽게 물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흑백으로 바꾸어 보면 지금 이 흑백도 대비가 제각각이죠. 여기 쪽으로 시선이 가장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바지가 어둡네요. 그래서 인물 쪽에 조금 더 시선이 가도록 인물에도 어두운 명도의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파란 계열이니까 남색 옷으로 남색을 발라주고 리본도 남색으로 그리고 보라색 계열의 캐릭터니까 옷도 보라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바꾸니까 이쪽으로 시선이 훨씬 가죠. 지금 이 리본 사이에 금속도 있고 금속 색깔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 블라우스도 있고 조끼도 있어서 가장 대비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물 쪽으로 시선이 조금 더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캐릭터를 배색할 때 보여주고 싶은 색감을 쓰는 거에 더해서 명도 대비라던가 명도에 의한 무게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올 블랙 컨셉이라던가 올 화이트 컨셉이라던가 대비가 안 나는 디자인도 있겠지만요. 일단 이 캐릭터는 정장 조끼와 바지가 보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줬습니다. 망토도 있네요. 망토를 안 칠해줬구나. 이렇게 배색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니 조금만 더 다듬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계라는 주제를 이용해서 포인트도 넣어볼까요? 제 귀를 시침이라던가 분침이라던가 시계에 관련된 요소를 합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은 접힌 이런 표현 아주 좋아요.
처럼 해주고, 망토에 이 부분이 허전하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도 톱니 바퀴 같은 장식을 넣어줍니다. 저는 금속의 채도를 많이 높게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금속의 채도가 높으면은 시선이 금속을 많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금속 색깔을 너무 세게 해서 채도가 튀어서 대비가 많이 일어나서 시선을 많이 뺏기게 된다면 한번 금속의 채도를 낮춰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들 금속을 칠할 때 엄청나게 센 노란색으로 많이 칠하더라고요. 하지만 금속의 이제 속성이라던가 특성이라던가 이것저것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채도가 높지 않다는 거. 대비는 강해도 채도는 좀 특성,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느냐 아니면은 금속 자체가 어떤 색상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니까 금속 색깔도 한번 고민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같이 채도를 떨궈줄게요. 또 대비가 생각보다 세니까 조금 더 은은한 스타킹으로. 시계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여기에 1, 2, 3, 4가 어떻게 쓰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무기가 이거 상당히 무겁죠? 근데 지금 이어진 이 끈도 아직 러프겠지만 너무 두꺼워요. 무게가 있는 끈인 것처럼 보여서 이 끈을 조금 가볍게 해줍시다. 가벼운 사슬을 예상을 하고 끈이나 사슬은 이렇게 얇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달려있는 장식인 것 같은데 아직 이것도 아직 디자인이 안 된 거겠지만 이렇게 휘어지게끔 방향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허전하다면은 이제 이런 허리띠 같은 부분에 또 시계를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도 시계, 저기도 시계. 하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더 좋은 걸 넣어주시고. 저는 이 시계 모양은 이 시계랑 똑같은 모양이면 좀 그러니까 알람 시계 같은 모양으로. 아니면 이게 토끼 귀라던가. 토끼 귀치고 좀 짧네요. 곰인가? 이러면. 아니면 발을 달아줍시다. 눈에 띄지 않는 보조적인 색깔로. 그리고 더더더더 설정 과다를 한다면 이런 소매 부분도
톱니라던가 이런 걸로 마무리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라는 소재가 나오면 톱니 그런 게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게 이것저것 한 가지 주제를 생각했을 때 부가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그 주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허전하다면 금속이 박음질된 마감, 재봉선도 표현해 주셔도 좋고 재봉선이나 접힌 것도 표현해 주셔도 좋고 모양이 짝짝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시침 분침에도 다양한 모양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더 좋은 아이디어도 역시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거의 배색만 바꿨을 뿐인데 인물 쪽에서 대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인물 쪽으로 시선이 잘 가죠. 해서 배색을 다듬을 때 표현하고 싶은 색도 체크해 주시고 명도 대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인물 쪽으로 시선이 가는지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흑백으로 변환도 해보시거나 그때 알려드린 색조, 채도, 명도 같은 보정으로 눈에 잘 들어올 때까지 다듬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숙기님의 디자인도 수정해보았습니다. 보라색이 더 강조되어 노란색과 보라색의 조화가 귀엽네요. 다음은 체리님의 그림입니다. 체리님의 주제는 별자리와 마법사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금발머리가 매력적이네요. 시원시원한 qui락지도 아름답게 예쁜 다리를 잘 보여주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과 보라색, 연보라색이 쓰였는데 비슷비슷한 베일로 분배가 되었거나 보시면 검정색, 보라색, 연보라색과 금발머리가 비슷비슷한 베일로 분배가 되어 있죠. 혹은 이렇게 색상을 뽑아보면 이렇게 색상을 뽑아보면 보라색도 노란색도 채도가 높아서 시선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치우치거나 노란색으로 치우치거나 했으면 한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 흑백으로 변환해보면 오히려 인물 쪽으로 흑백으로 변환한 게 시선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흑백 명도에 맞춰서 색을 다듬어 봅시다. 색조를 변환한다거나 채도를 낮춘다거나 해서요. 보면 노란색과 보라색이 동시에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이런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라면 보라색을 강조할 거라면 보라색을 더 강조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일단 머리카락에 강한 채도를 덜어볼 건데요. 이왕 다듬는 거 조금 가볍게 해주면서 해볼게요. 지금 이 머리카락에 그림자 지는 부분들. 이 영역이 생각보다 넓어서 지금 보라색을 해치는 것 같거든요.
약간 채도를 높이고 살짝 밝게 만들어줬어. 여기도 같이 해줍시다. 이렇게 머리카락 여기에 원근감이라던가 이런 멀리 있는 느낌만 줬는데도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리고 조금 더 면적을 축소해볼게요. 보라색 치마가 더 강조가 되기 위해서 지팡이와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그림자 진 부분도 같이 할게요. 약간 회색 느낌으로 눌러줍니다. 비교해보면 느낌이 벌써 가벼워졌죠? 보라색이 점점 더 색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피부색도 지금 채도가 높은 노란색이니까 같이 빼줄게요. 이런 구릿빛 피부도 매력적인데 이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보라색과 노란색 둘 다 채도가 강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보자가 주제라서요. 그래서 구릿빛 피부가 나쁜 건 아니고 덜어보자 그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부의 색깔을 빼주니까 금발이 좀 더 부각이 됐죠. 그리고 미소녀 수업답게 얼굴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얼굴도 매력적이지만 제가 좀 미소녀 주력이라서 미소녀 얼굴도 장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제 미소녀 얼굴의 경우 화장이라던가 명암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눈동자나 그런 쪽은 밀도가 높고 입술이나 코 같은 거는 최대한 간략화 시켜주는데 근데 이게 또 유행
타는 게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묘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많이 분석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속눈썹이라던가 이런 거에 그림자를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얼굴을 지저분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머리도 같은 머리 형태라도 가닥을 어떻게 나누냐, 얼마나 부풀리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져서 머리 스타일도 좀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좋아요. 요즘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은 뭐가 있는지, 인기 있는 캐릭터들 머리 스타일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카락이 뭐 예를 들어 여벌구를 얼마나 가리는 게 뭐 유행인지. 그래서 조금은 바꿔도 느낌이 달라지는. 그래서 데포르메를 연구할 때 얼굴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습니다. 머리카락의 채도도 아주 조금만 맞출게요. 은은하게. 살짝만 낮췄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옷을 볼까요? 목토시를 하고 가슴팍만 노출한 구조라서 살짝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의상인데요. 그래서 이 어깨 부분이 좀 이 답답함을 더 답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위해 좀 이건 축소해줄게요. 조금 덜 답답해 보이게끔.
그리고 이런 몸매가 잘 드러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몸을 그릴 때 진짜 예쁘게 그려야지, 진짜 아름다운 몸의 형태를 그려야지 하고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 약간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면은 뭐, 키 크고 기력질 좋은 몸매로 보이겠지? 이 정도로 끝내는 것보다 진짜 예쁜 몸매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 건지, 각선미가 어떠면 더 예쁠지. 그래서 내가 그리려고 하는 캐릭터가 섹시미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다 하면은 진짜 막 진짜 예쁘게 그리거든. 막 진짜 몸매 막 반할 만큼 그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니즈 파악하기 했었죠? 그것처럼 이런 류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매혹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각선미도 이렇게 다듬어줬습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이런 자료는 각선미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각선미.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별자리 무늬들이 있는데요. 이 무늬들을 여기 흰색, 그러니까 살에다가 이렇게 바르니까 오히려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자리 무늬를 넣고 싶으시다면은 검은 스타킹에다가 술을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캐릭터 여기에 다리 쪽에다가 어둡게 다리 쪽에 조명이 닿지 않아. 그래서 어두워. 그래서 별이 야광처럼 빛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스타킹을 신길게요. 그리고 위에다가 별을 수 놓읍시다. 별자리가 보여주고 싶은 요소니까 더 잘 보여주려면 대비를 이용해 줘야겠죠. 제가 스타킹 묘사를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촬영하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중요한데 하면서. 그래도 진짜 중요한 내용을 추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봐주십시오. 자, 스타킹을 대충 씌웠으니까 별자리도 수놓읍시다. 노란색이겠죠? 별자리니까. 그래서 우리 흐름을 배웠었죠. 이렇게 흘러나오게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많았다가 이쪽으로 줄어들면 개수가 줄어들면 좋겠죠. 아까 보면은 이쪽도 아이고야 다 지웠구나. 여기도 밀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흐름을 위해
이쪽에 더 많이 분배시켜 놓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씩만. 항상 이런 것들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예쁠지 고민을 하면서 해주세요. 은은하게.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아까 맨살에 그렸던 것보다 잘 보입니다. 이렇게 대비 이용해 주시고 모자도 조금 다듬어 볼까요? 이게 밤하늘이 수놓아진, 그러니까 은하수 별자리가 우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막 하늘이다, 밤하늘에서 보이는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끝에 모형을 이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다, 뭉게 뭐 이런 느낌 해주면 그냥 재밌어지죠, 실루엣이.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빛이 좀 덜 닿게끔 어둡게 살짝만 눌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법서 볼 건데, 이 마법서가 지금 보면은 인물보다 채도도 높고, 더 봐요, 이 마법서의 이것들 채도가 높죠. 채도도 높고 문양도 복잡해서 인물보다 밀도가 높아요. 이러면은 주객 전도가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마법서의 밀도를 채도만 낮출게요. 채도를 그때 설명드렸던 기능 제가 아주 많이 쓰고 있죠. 채도 낮추고 보정하고. 여러분도 잘 다듬어 보세요. 기능 많이 쓰시면서. 그 채도 명도 높여서. 그래서 이러면 존재감이 조금 줄죠. 이렇게 조금만. 여긴 어차피 반사될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만 합시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란색 조를 빼고 다듬었습니다. 구릿빛의 피부도 아름다웠지만 이렇게 피부와 머리카락 채도를 조정하는 느낌이 좀 달라지죠? 보라색이 강조되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조정하실 때 내가 주로 보여주고 싶은 색을 다른 색이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과감하게 채도를 낮춰보거나 다른 색조로 바꾸거나도 해봅시다. 그렇게 내가 더 보여주고 싶은 색 이미지에 맞춰봐요. 자, 이렇게 피드백 챕터들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어땠나요? 각 주제에 맞게 조금씩 피드백을 하느라 피드백은 꽤 적은 편이긴 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그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계속 점검하고 고치고 해야 합니다. 아직 디자인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면 더더욱요. 그림을 고쳤다가 더 망한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당연하죠. 고친 게 별로일 수도 있어요. 프로분들도 그림을 계속 고쳤다가 에이 별로네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몇 날 며칠 수정한 걸 되돌리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림에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더 좋은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서 계속 고민해보는 거랑 아예 나은 방향이 있을지 고민과 시도도 안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내 그림이 더 나아질까 고민하면 정말 한 계단 한 계단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계단처럼 팍팍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보증합니다. 다들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챕터부터는 다시 이론 파트, 느꼈던 점, 시도하고 싶은 것들, 생각나는 것들 잘 메모하시고요. 오늘도 한 계단 성장한 자신을 칭찬하며 마무리합시다. 다음 챕터에서 봐요.